오늘은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78가지의 단어 중에서 정말 1등을 갖다 우리 차지할 수 있는 영어로는 density, 바로 밀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밀도라고 하는 것, 과학에서 정말 필요한 걸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 어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밀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우리 잘 알고 있으면요, 과학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서도요, 이 밀도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길 바로 강추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밀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번 싹싹싹 우리 파헤쳐 볼까요? 우리 제목에 보니까 울릉도, 덕도, 밀도 이렇게 나오는데 밀도는 섬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과학에서 쓰는 용어라는 점 알고서 우리 하나하나 파헤쳐보러 여행 떠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밀도라는 부분을 갖다 알기 위해서는 밀도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바로 질량과 부피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량과 부피 은근슬쩍 용어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피. 여러분들 부피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정의를 갖다 내리냐 하면요, 바로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바로 우리 부피라고 합니다.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죠? 넓이, 면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피는요, 가로에다가 세로를 갖다가 곱하고요, 거기다가 높이까지 우리 곱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공간으로 표현을 갖다 할 수 있어요. 가로와 세로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우리 표현을 갖다 하는 거는 바로 2차원, 우리 바로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리고 높이까지 들어가게끔 되어주면 이것이 바로 공간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재, 바로 우리 3차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부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타내는 단위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유를 먹거나 음료수를 갖다 먹을 때 항상 그 옆에 적혀져 있죠. 바로 밀리리터, 그리고 리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맥주 캔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cc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cc도 우리 부피의 단위예요. 자, 그리고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세제곱 미터인데 선생님 이건 거리의 단위 아니에요? 라고 우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바로 센티미터가 몇 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 센티미터가 3번 곱해진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라 우리 부피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도 우리가 미터 곱하기 미터. 근데 어떤 미터냐? 가로의 미터와 세로의 미터와 높이의 미터가 곱해져서 이렇게 세제곱미터라고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 1리터를 갖다가 단위 변환했을 때 몇 밀리리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우유 1리터는요, 몇 밀리리터? 그렇죠. 바로 1000밀리리터이다 라고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ml는요, 우리 cc와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를 우리가 표현을 갖다 했을 때 우리 각각 양에 대한 단위 변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변환 부분에서 이 밀리리터와 cc와 세제곱 센티미터는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1ml는 1cc이고 1cc는 1세제곱 센티미터이다. 그리고 1세제곱 센티미터는 결국 1ml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우리 물 500cc 하면 물 500ml와 우리 똑같은 부피라는 것, 그리고 500세제곱 센티미터와 우리 같은 부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부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끔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량과 부피 중에서 우리 부피라고 하는 단위에 대한 부분과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질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 무게? 아하, 질량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은 무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우리 무게의 절대 아닙니다. 정의를 갖다 내리면 이 물질에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을 갖다가 우리는 질량이라고 해요. 무게는 변하죠. 어디에? 중력의 크기 차이에 따라서 우리 변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 차이에 따라 우리 변하는 무게는요, 질량과 같을 수가 없어요. 고유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질량의 우리 단위를 갖다 살펴보면 질량은 미리그램.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렇죠. 그램. 이거는 킬로그램. 자, 우리 킬로그램에서 1킬로그램은 우리 몇 밀리리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100g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친구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킬로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무조건 1000단위예요. 그래서 1kg은요, 바로 1000g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g도 역시나 똑같이 100mg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1g은 우리 미리그램으로 표현을 갖다 했을 때 미리그램은 1000분의 1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바로 1g은 1000mg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단위 변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 무게의 단위 아니에요? 라고 우리 이야기한다면 교과 플러스 테마 특강 2012년도 1편을 아직 보고 오지 않은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질량에 대한 부분과 무게에 대한 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질량 1kg을 우리가 무게로 표현을 갖다 했을 때, 자,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뒤에다가 F, 바로 포스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었죠. 그리고 이 의미는요, 바로 1kg,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무게, 곧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힘이라는 거죠.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힘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1kg 힘은 바로 9.8N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1kg을 우리가 힘의 의미로 바꾸게끔 되어지면 여기다가 막바로 9.8N을 갖다 곱하는 것이 바로 힘으로 바꾸어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게와 다른 부분은 우리 단위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1kg을 갖다가 우리가 무게로 바꿨을 때는 1kg 힘, 2kg은 2kg 힘. 근데 읽는 단위에 대한 부분이 중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힘을 우리가 빼고 마치 질량의 단위인 듯한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표시해 읽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량과 부피에 대한 부분의 정리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밀도에 대한 부분에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자, 밀도의 정의를 갖다가 내릴 때 우리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빽빽한 정도요. 아니면 꽉꽉 채워져 있는 정도요. 이렇게 우리 의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밀도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바로 density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해요. density. 자, 그래서 이 앞글자 D를 갖다가 우리 떼서 소문자 D로 바로 밀도를 갖다가 우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밀도를 정의를 낼 때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공식이에요. 밀도의 정의는 앞으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단어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가 되어집니다. 자, 부피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질량을 우리가 그램으로 썼을 때 결국 밀도의 단위는요 바로 그램을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눈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끔 되어져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를 갖다 우리 쓰게끔 되어진다면 그램 퍼 그렇죠.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단위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있죠. 여기서 뒤에 오는 단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밀도의 단위는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밀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숫자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밀도의 우리 크기를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에서의 우리 밀도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자 한 개의 질량이 우리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 모두 같습니다. 자, 입자 한 개의 질량이 1g이다 라고 한다면 1, 여기는 1.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얼마가 되어질까요? 바로 5g이죠. 자, 여기는 1g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질량이 큰 쪽은 어디죠? 바로 이 왼쪽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교과 플러스 테마 특강 우리 첫 번째에서 이 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례와 반비례로 표현을 갖다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분모값은 반비례고 위쪽에 있는 분자값은 우리가 비례 관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만 우리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질량이 높은 쪽의 밀도도 커지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 5g이 들어있는 쪽이 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우리 두 번째로 입자의 질량이 이번에 서로 다를 때입니다. 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입자의 질량이 다를 때.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똑같이 1g씩이면 여기는 5g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이 우리 5g이에요. 차지하고 있는 입자의 수는 다르지만 이쪽과 이쪽 우리 질량이 어때요? 우리 같죠. 자, 이 경우에는 밀도의 크기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일정할 때 차지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 바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10g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입자가 개수는 한 개이지만 왜 오른쪽의 밀도가 높은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 우리 보고서 여러분들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입자의 수가 많다라고 해서 꼭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온도와 압력의 조건이 일정할 때 말고요. 온도의 조건이 달라질 때, 자, 이때 우리 압력에 대한 조건은 같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게끔 되어지면 물질은요, 일반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부피가 증가할 때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 쓰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부피가 증가하게끔 되어지면 이 입자들이 바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끔 되어지면서 분자 간의 머리가 멀어지게끔 되어져 부피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바로 이 공간의 부피를 갖다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는 10개, 여기 들어있는 입자는 바로 3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큰 공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동일한 공간 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와 3개 어느 쪽이 더 밀도가 높은가요? 바로 10개 쪽의 밀도가 더 높은 거죠. 고로 부피가 증가하게끔 되어지면 바로 밀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온도와 부피와 밀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질량과 부피에 대한 부분의 개념까지 살펴보고 밀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밀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아봤는데 이 밀도 우리 간단한 한예로요. 우리 꼭꼭 숨어라.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밀도의 의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에도 있고 5학년에도 있고 우리 6학년에도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딱 한 가지 도움되어질 만한 거 6학년에 1단원 우리 빛에 나오는 부분에서
밀도에 대한 정의를 갖다 우리 찾아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배우면 굴절은 빛의 성질입니다. 근데 빛의 성질인 이 굴절은요, 바로 빛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서 꺾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속도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빛이 통과하고 있는 물질의, 잘 들으세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볼록 렌즈가 우리 있을 때 빛이 들어오게끔 되어지면 이 빛은 어느 쪽으로 꺾이죠? 바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왜 가운데 쪽으로 꺾일까요? 자, 이번엔 오목 렌즈 쪽으로 빛이 들어가면 이번엔 바깥쪽으로 빛이 꺾어지게끔 되어져요. 왜 오목 렌즈는 또 이렇게 우리 바깥쪽으로 빛이 꺾어질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배울 때 빛은 렌즈의 어느 쪽? 바로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리고 굴절은 그러면서 빛의 속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 느려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는데 이 내용을 밀도에 관계되어진 내용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 안에 볼록 렌즈가 들어있을 때 이 공간을 이렇게 선생님이 3등분을 갖다가 해볼게요. 아, 파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자, 빨간색으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동일한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건 어떤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보다 가운데 있는 부분의 밀도가 어떻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밀도가 높다. 그러면 밀도가 높으면 빛은 느려져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우리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 자,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밀도가 큰 쪽은 어느 쪽이에요? 가운데 부분보다는,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렌즈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로 밀도가 더 높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높은 쪽으로 꺾어지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도 강좌에서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강의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을 갖다 보았을 때 용어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조금 새삼 느끼시겠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과학을 잘하려고 한다면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바로 용어 정리와 그 다음에 실험과 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군요. 그 예들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몰두한다면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제자들이 2012년도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통해서 또 우리 과학의 바로 우리 왕이 되어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이제는 진도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도 강좌에서 더 좋은 강좌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